자, 그러면 오늘 우리 시장을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일단 네. 오늘 시장을 보고 두 가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네. 이 성적을 내놓고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게 맞나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 질문은 반도체 성적이 어쨌든 시장 기대치에 좀 안 맞아서 떨어졌다라고 쳐도 네. 다른 섹터까지 이렇게까지 끌고 내려갈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반도체 수급이 그럼 다른 쪽으로 쏠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도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네. 이 같은 상황 어떤 이유에서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럼 함께 저희 앵커님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89조 원의 영업이익을 내놨습니다. 전년 대비 1,800% 급증한 그런 영업이익을 내놓고도 오늘 큰 폭락을 면치 못했는데요. 일단 제가 예상하기로는 시장의 예상치는 100조 원 가까이 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증권가에서 85조 원 넘길 것이다 라고 좀 대부분 컨센서스를 85조 원대로 잡아두는 모습이었는데요. 한 증권가에서 90조 원 넘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의 눈높이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앞으로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삼성전자 실적 하나가 잘 나왔다고 우리 이렇게 얼어붙은 시장이 이 투자 심리가 다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요. 빅테크, 캐펙스 굉장히 잘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 먼저 드리고 제가 뒷코너에서 더욱더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스피가 떨어질 때 코스닥은 오른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떨어질까라고 많이 걱정들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지금까지 시장을 봤을 때도 코스피에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반도체 중심으로 실적이 너무나도 잘 나왔기 때문에 이런 상승률을 보여주었고요. 이렇게 시장을 끌어올렸던 건 사실 이 두 기업이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이 분위기가 침체가 되어버리면 다른 업종들까지 모두 우르르 빠지는 현상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이 완전하게 좀 분위기 전환이 되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수급 쏠림 현상이 좀 보기 싫더라도 먼저 그 두 종목 먼저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가려면 캐펙스에 대한 이야기가 긍정적으로 나와야 시장 분위기 전환이 되면서 다시 8,000포인트, 9,000포인트 회복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 같이 오늘 금빛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황부터 살펴볼게요. 미국 증시 전일 이틀 만에 또 상승으로 마감이 되어 주었는데요. 마이크론도 샌디스크도 좀 지지부진한 가운데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오펙에서 증상 결정에 따른 유가 약세를 또 보였고요. 사실 지금 오늘도 이란이 다시 유조선을 공격했다, 선박을 공격했다 이러한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반도체 관련해서 빠진 것이 더 큽니다, 오늘은. 그래서 전쟁에 따라서 움직이는 유가는 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유가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많이 내려왔고 이 유가가 내려오면서 이제 FOMC에서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할 명분이 사라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안정적인 그런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리 상방 압력 제한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는 미국 증시였고요. 미국 증시도 지금 계속 S&P 500이나 나스닥이나 모두 매물대를 좀 맞고 올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뭔가 시원한 이벤트가 하나 나와 주어야 다시 시장이 미국 증시부터 다시 하나 둘씩 차례대로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우 같은 경우 0.3% 상승, S&P 500 0.7% 상승, 나스닥 1.1%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어 주었습니다. 오랜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오늘 국내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하락으로 출발이 되었고요.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시장 오늘 서킷 브레이커까지 걸리면서 또 한 번 얼어붙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이 89조 원으로 정확히 전년 대비 1,810%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실적을 바라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또 이렇게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는데요. 좀 과도한 외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계속 외인들이 파느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첫 번째 환율이 있겠고요. 두 번째 반도체 관련해서 초과 세수, 초과 이익을 재정에 좀 반영을 하겠다라는 좀 정부의 이야기가 외신들에까지 들어가면서 좀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계속적으로 변동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참 이런 식의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런 좀 정부에서 그런 이야기만 좀 안 해도 시장이 덜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장 초반에 마이너스 4%까지 하락을 하다가 반등 시도까지 나와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얼어붙은 심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으로 좀 끌어내리는 모습까지 보였는데요. 오늘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0%까지 하락세를 그렸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은 너무 투자 심리가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관망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섹터 단에서 한번 살펴보자면 여전히 주도주 보셔야겠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반도체 그리고 MLCC, 로봇 계속 이런 업종들 말씀드리면서 이제 한번 저평가 업종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 화장품, 방산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 코스닥 종목들뿐만 아니라 코스피에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고점에서 50% 넘게 하락한 종목들도 많았고요. 오늘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잠수함 수주를 실패했다라는 그런 소식 속에서 23%까지 장중에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상태에서 악재가 나오니 하나오션은 하루 만에 20% 넘게 빠지고요. 그런데 뭐 증권, 지금 실적이 안 좋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급의 역대급 실적을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증권주들. 지금 주가가 너무 빠져 있습니다. 증권주들 한 번씩 체크해 보시고요. 증권주보다 지금은 화장품이 좋죠. 화장품 관련주 제가 오늘 또 금빛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도 실적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K-뷰티의 위험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수출 관련해서 계속해서 수출하고 있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K-뷰티를 찾는 글로벌적인 그런 사람들이 글로벌적으로 뭐 아마존에서도 지금 굉장히 빠르게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 또 바닥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오늘 그중에서 한 종목도 금빛 종목으로 가지고 왔으니까요. 방송 말미 참고하셔서 그런 종목들까지 같이 알아가시면 되겠고요. 네, 방산이나 조선 같은 경우도 사실 계속해서 수주를 받고 있고 그 기술력을 계속해서 입증받고 있는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반도체 빼고는 다 빠집니다. 아니죠. 지금은 반도체도 빠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좀 지켜보시면서 투자 심리가 언제 회복이 되는지 좀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다음 날에는 늘 다시 반등이 나왔으니까 내일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빠진다면 분명히 이것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당연히 지금은 코스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시장의 환경 지금 당장 괜찮아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계속해서 잘 견뎌내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있는데요. 소나기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 지금 14개월 동안 쉬지 않고 올랐는데요. 코스피는 그렇게 14개월 동안 좀 쉬지도 않고 올라왔고 지금 한 달 반 정도 쉬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게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서 우리 빅테크들 M7 실적까지 좀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한 그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시장의 추세 전환할 수 있는 이벤트들 제가 많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SK하이닉스 ADR 상장뿐만 아니라 지금 중요한 것은 M7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캐펙스 말씀드렸었는데요. AI에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그 여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만약에 빅테크들이 여기서 설비 투자를 줄인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 반도체도 사지 않는다라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꺾일 거고요. 이 업종들 꺾이면 당연히 다른 쪽에서 조금씩은 순환매가 돌겠지만 시장이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좀 바라야 하는 것은 좀 설비 투자를 더 하고 빅테크들이 실적이 좋게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각 기업들이 시장의 눈높이를 좀 얼마나 뛰어넘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분명히 컨센서스보다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증권가에서 90조 원을 좀 목표치로 내놨기 때문에 그리고 100조 원까지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좀 이렇게 매도 물량이 출회된 게 아닌가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코스피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중요한 구간은 이미 깼습니다. 지금 이평선 같은 경우 보면 60일 이평선, 장기 이평선까지 좀 깬 모습인데요. 내일 반등이 나와주지 않는다면 이제 조금 더 하락 추세가 깊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많은 곳에서는 6,500포인트까지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래도 많이 반등을 하면서 좀 마감이 되어 주었어요. 마이너스 4.9%에서 마감이 되어 주었는데 내일 반등이 나오지 않고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한다면 우리가 최대로 열어놔야 되는 그 포인트는 바로 6,500포인트. 6,500포인트다라고 짚어드리고요. 여기에서는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또 그냥 이렇게 애매하게 빠졌다가 치고 올라가면 다시 조정을 받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매번 드리는 말씀 있죠. 자, 오늘 7%, 8% 빠졌습니다. 이거 일주일 만에 이렇게 하루에 조금씩 빠지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냥 밀 거면 한 번에 쭉 밀고 나서 반등도 시원하게 나와주는 것이 낫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힘드신 게 이 조정장이 길어지고 있다는 것에서 더욱더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단기 조정이 나올 것이라면 지금 반도체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 시원하게 나오고 나서 다시 반등이 시원하게 나와주는 게 어떨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호황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제가 이제 이번 연도 말까지는 그래도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 잘 살펴보시고 지금 당장은 계속 좀 하락만 하기 때문에 시장이 밀리기만 하기 때문에 많이 좀 겁먹으실 것 같아요. 지금 시장 굉장히 어렵고 변동성도 크고 많이 힘든 시장인 거 맞지만 저희 사실 다 같이 한 배를 지금 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내시고 잘 버텨내시고 지금 이 시장 구간만 잘 견뎌내셨으면 좋겠습니다.